군용물품, 불용품 처리 및 매각 행사장. 그곳은 낡은 장비들과 더 이상 쓸모없어진 물건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다소 삭막한 장소였다. 그곳에 한채린이 평범한 민간인 복장으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조용한 힘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오직 단 하나의 물건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행사의 마지막 품목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아름답고 강력한 벨지안 마리노이즈 한 마리 칸이었다. 담당 장교는 유감과 좌절이 섞인 목소리로 개의 이력을 설명했다. 칸은 한때 최고의 궁연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의 핸들러가 전사했던 마지막 실패한 대테러 작전 이후 걔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다. 그는 이제 통제불능의 결함품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군복을 입은 모든 군인들에게 공격성을 보였고 어떤 명령도 거부했다.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영웅적인 복무 기록 때문에 군은 그를 안락사시키는 대신 짐을 기꺼이 짊어질 민간인에게 상징적인 가격으로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다. 장교가 경매를 시작했다. 단돈 1,000원에 시작합니다. 이 영웅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분 안 계십니까? 군중은 조용했다. 크고 강력하며 통제불능인 궁연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군중의 뒤편에서 조용하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한채린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평범해 보이는 여성을 쳐다보았다. 장교는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그는 입양을 확정했다. 1,000원. 낙찰. 채린이 철창으로 걸어갔다. 군복 입은 모든 군인들에게 으르렁대던 객칸이 그녀를 보았다. 개의 공격성이 순간 사라졌다. 그의 눈에 깊이 묻혀있던 기억의 불꽃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낮고 부드러운 낑낑거림을 냈다. 그녀는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말했다. 그들의 공유된 과거의 명령어였다. 칸,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그녀가 철창 문을 열었다. 통제불능의 개는 조용히 걸어나와 그녀의 발치에 앉아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군 관계자들은 이 광경에 경악했다. 그들은 이 평범한 여자가 어떻게 자신들의 가장 결함 많은 개를 단숨에 통제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체리는 조용히 자신의 옛 파트너 칸을 이끌고 군부대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돈을 자신의 부서진 과거의 한 조각을 되사기 위해 사용했다. 그녀는 조용한 삶을 원했지만 자신의 파트너를 버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충성심의 행동이 그녀를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위험한 세계로 다시 끌어들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모두 파괴했던 바로 그 남자와의 충돌 코스 위에 그녀를 올려놓을 것이라는 것을. 팀은 다시 뭉쳤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임무는 이제 곧 시작될 것이었다. 몇 주 후, 한채린은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민간 반려견 훈련소 겸 자신의 집으로 칸을 데려왔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칸은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악몽을 꾸었다. 체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이 과거에 함께했던 훈련 루틴들을 반복하며 서서히 그의 마음을 되돌려 놓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한 공원의 야외 카페에 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근처에서 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길거리 범죄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다른 한 남자를 전문적인 수법으로 제압하여 검은색 밴으로 강제로 끌고 가고 있었다. 명백한 납치 사건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외면했다. 요원에서 은퇴한 체린 역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본능으로 애써 모른 척하려 했다. 하지만 칸이 그것을 목격했다. 결함 품계에 훈련된 본능이 즉시 작동했다. 그는 저것이 전문적인 납치 수법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체린이 그를 막기도 전에 칸이 폭풍처럼 움직였다. 그는 짓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한 전술적인 제압을 보여주었다. 그는 먼저 탈출로인 운전석 문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무기를 가진 남자의 팔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물어 무장을 해제시켰다. 그는 남은 납치범들을 구석으로 몰아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으로 제압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붙잡아 두었다. 군중과 경찰은 경악했다. 이 애완견이 방금 군용 등급의 전술로 전문적인 납치 사건을 단독으로 막아낸 것이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휴대폰에 촬영되어 지역 뉴스가 되었다. 체린 역시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파트너가 그들이 수백 번 연습했던 바로 그 제압 루틴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며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전사의 혼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저 납치범들이 너무나 전문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수법은 몇 년 전 자신들의 팀을 매복 공격했던 바로 그 자들의 수법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체리는 영웅견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이 조용한 동네에 나타난 전문적인 범죄자들, 그리고 칸의 너무나도 특정적인 반응. 모든 것이 그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평화로운 삶을 향한 그녀의 욕망은 이제 그녀의 몸에 새겨진 임무와 그리고 그녀의 삶을 파괴한 적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잠들어 있는 칸을 보며 결심을 했다. 그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조사해야만 했다. 그녀는 잠가두었던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서 자신의 낡은 보안 노트북을 꺼냈다. 전사는 깨어났다. 그림자의 세계로 돌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그렇게 내디뎌지고 있었다.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문상진 이사는 영웅견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는 개의 전술적인 제압 동작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오직 자신이 해체시켰던 엘리트 부대 7부대에서만 가르쳤던 독특한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방식으로 개를 훈련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핸들러가 누구였는지도 알고 있었다. 한채린. 그는 경악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계획했던 5년 전의 그 매복 작전에서 죽었다고 믿고 있었다. 유령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배신과 동료들의 죽음에 자신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무자비한 해결사 팀을 동원했다. 그들의 새로운 최우선 임무 영웅견의 주인을 찾아라. 한채린을 찾아라. 그리고 이번에는 개와 함께 영원히 그리고 조용히 제거하라. 한편 채린 역시 자신의 조용한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보안 노트북과 잠들어 있던 정보 요원으로서의 기술을 이용하여 그날의 납치 미수 사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뉴스 카메라에 찍힌 납치범들의 얼굴을 분석했다. 그리고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사설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그들을 검색했다. 그녀는 일치하는 결과를 찾아냈다. 납치범들은 평범한 범죄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직 군인 출신으로 불법적인 작전을 대행하는 한 사설 보안업체 소속이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보안업체의 가장 큰 고객 명단에서 그녀가 지난 5년간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이름 문상진 이사를 발견했다. 그녀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그녀의 적은 이곳에 있었고 활동 중이었다. 그녀는 그가 칸의 전술을 알아보고 이제 곧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집이자 훈련소를 방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을 보강하고 급조된 경보장치를 설치했다. 그녀는 요새를 준비하는 군인이었다. 위협은 곧 도착했다. 검은색 차 한 대가 그녀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잘못 걸었다며 아무 말 없이 위협적으로 숨만 쉬다 끊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심리전이었다. 그날 밤 채린과 칸은 자신들의 집 안에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었다. 포위된 전초기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옛팀 전사한 동료들의 사진을 고통과 결의가 담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칸에게 속삭였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들을 사냥하는 거야, 칸.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그녀는 과거의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현재의 능동적인 사냥꾼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방역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용한 삶은 끝났다. 그리고 정의를 위한 전쟁은 선포되었다. 문상진 이사의 직접적인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그의 전문 해결사 팀이 한밤중에 체린의 집이자 훈련소를 급습했다. 그들의 목표는 그녀와 개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체린과 칸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가 설치해둔 급조된 경보가 울렸다. 긴장감 넘치고 잘 짜인 전투와 탈출이 이어졌다. 체린은 단순히 개 훈련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완전한 전투 요원이었다. 그녀는 집의 구조와 미리 계획해둔 탈출로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 무의 전투 기술을 이용하여 방역했다. 칸은 그녀의 옆에서 완벽한 파트너로서 함께 싸웠다. 그들은 하나의 잘 조직된 전투 유닛이었다. 그들은 탈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의 안식처는 파괴되었다. 그들은 이제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다. 집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된 체리는 더 이상 방어적인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공격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그녀는 문상진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이 장에서 자신과 칸이 막았던 그 납치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문상진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현재의 단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옛 기술과 자원을 이용하여 납치될 뻔했던 그 남자를 추적했다. 마침내 그녀는 그를 찾아냈다. 그는 겁에 질린 하급 회계사였다. 그는 과거에 문상진의 불법 무기 거래와 관련된 회사에서 일했었다.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고 내부 고발자가 되려다가 문상진의 부하들에게 제거될 뻔했던 것이다. 남자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체리는 자신의 심리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그를 설득했다. 그녀는 칸을 보여주며 자신 역시 보호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마침내 남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증거는 이미 빼앗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문상진이 자신의 다음 반역 행위 몇 년 전 그가 훔쳤던 바로 그 무기 시스템을 팔아넘기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알고 있었다. 체리는 새로운 동맹과 결정적인 정보를 확보했다. 그녀는 이제 목표물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미래의 범죄를 막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사냥은 이제 목적지를 가지게 되었다. 구출된 회계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문상진 이사가 몇 년 전 리스본 임무에서 훔쳐낸 차세대 무기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팔아넘길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그 거래가 며칠 뒤 보안이 삼엄한 개인 항구 시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까지. 체리는 이것이 더 이상 자신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였다. 그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부대에서 유일하게 신뢰했던 옛 동료이자 지금은 국정원의 높은 자리에 있는 안 과장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비밀스러운 만남. 안 과장은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살아 돌아온 것에 충격을 받았다. 체리는 그에게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리스본에서의 배신, 그리고 다가오는 무기 거래에 대한 정보까지. 청렴한 군인이었던 안 과장은 마침내 자신이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조직 내부의 거대한 부패의 실체를 확인했다. 그는 체린과 비밀리에 비공식적인 동맹을 맺기로 동의했다. 그는 그녀에게 공식적인 정보와 자원, 그리고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소규모의
엘리트 팀을 제공할 것이었다. 그들의 연합 작전 아래 문상진의 음모의 전체 규모가 드러났다. 그가 훔친 무기 시스템은 도시 전체의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휴대용 EMP 무기였다. 그리고 구매자는 테러 조직이었다. 그들은 이 거래를 막아야만 했다. 그들의 마지막 공격 계획이 세워졌다. 체린과 칸은 침투조였다. 그들은 항구 시설에 먼저 잠입하여 무기와 구매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핵심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것이었다. 안 과장의 팀은 공격조였다. 그들은 체린의 신호에 맞춰 시설을 급습하여 문상진과 그의 고객들을 체포할 것이었다. 작전 전날 밤, 체린은 자신의 파트너 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임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걔에게 속삭였다. 마지막 임무다, 칸. 우리 동료들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중대한 전투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었다. 거래가 이루어질 개인 항구 시설의 밤, 한채린과 그녀의 케이나 파트너 칸은 침투를 시작했다. 그것은 고도로 숙련된 잠행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개의 감각은 어둠 속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마침내 거래가 이루어질 주 창고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문상진 이사와 테러리스트 구매자들, 그리고 도난당한 EMP 무기 프로토타입이 들어있었다. 체리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안 과장의 공격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공격이 시작되었다. 항구 시설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창고 안에서 체린과 칸은 혼란을 틈타 무기를 확보하고 문상진과 구매자들이 도망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마침내 체린은 문상진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들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마지막 대결이었다. 그녀는 5년간 쌓인 분노와 고통을 토해냈다. 네가 내 모든 것을, 내 동료들을, 내 인생을 앗아갔어. 궁지에 몰린 문상진과 체린 사이에 무자비한 1대1 전투가 벌어졌다. 문상진이 마지막 발악으로 그녀를 죽이려던 바로 그 순간, 칸이 영웅적인 마지막 행동을 했다. 걔는 거대한 공격으로 문상진을 무력화시키고 체린의 목숨을 구해냈다. 그의 파트너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전투가 끝나고 안 과장의 팀이 현장을 장악했다. 테러리스트들과 문상진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체린은 쓰러진 배신자 문상진 앞에 서 있었다. EMP 무기는 안전하게 회수되었다. 부상을 입었지만 충직한 객칸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파괴한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명예를 위한 전투는 승리했다. 쓰러진 동료들을 위한 정의는 실현되었다. 몇 달 후 문상진 이사의 반역죄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그리고 리스본에서 희생되었던 체린의 동료들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들은 반역자와 싸우다 순직한 영웅으로 기록되었다. 체린은 조직 내에서 영웅이 되었다. 그녀는 승진과 함께 새로운 팀을 이끌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군에서 공식적으로 은퇴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은퇴한 궁연들을 위한 전문적인 재활 및 훈련 센터를 열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늙은 영웅들이 평화로운 마지막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어느 화창한 날 시골의 평화로운 그녀의 훈련센터. 체리는 다른 은퇴한 궁연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다. 평화롭고 목적의식이 가득한 미소가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그녀의 충직한 파트너 칸이 함께였다. 그는 더 이상 결함품이 아니었다.
그는 이 새로운 무리에 안정적인 알파로서 다른 상처 입은 개들이 치유되는 것을 돕고 있었다. 체린의 옛 동료 안 과장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에게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지 물었다. 체린은 평화롭게 뛰노는 개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칸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저의 전쟁은 끝났으니까요. 이제 이 아이들의 전쟁을 끝내주는 게 제 새로운 임무입니다. 그녀는 죽은 동료들을 위해 복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명예를 기리는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평화를 찾았다.